우리 사무처 직원 우리 부실장님들은요 본인이 그 해당되는 분과에 가서 같이 자리를 하고 좀 안내를 해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부의 부실장들은 그 해당 분과에 같이 자리를 해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대의원님들 자율적으로 한 20분 정도 소통의 시간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광진구에 있는 그 간악동산 공인주사 분야하고 있고요. 조성남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획분과에 같이 우리 부실장님들은요 본인이 그 해당되는 그 분과에 가서 같이 자리를 하고 좀 안내를 해주셔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 부의 부실장들은 그 해당 분과에 같이 자리를 해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대석을 해주셔요. 감사실장 여기 교육분과는 어제 여기 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뭐 아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분과는 우리가 지구에 행정위원회에 계신 분이 469명이에요. 그래서 500명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지구교육을 강사를 지구 자체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해서 지구 교육을 결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서울 친구들이 엄청 빠졌어요. 개설에 오래 아버지부터 우리의 소통의 목표를 달성할 이사님의 역할이 크네요. 지금부터 태연아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태연이한테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볼륨만 높여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그 대의원님들과 사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또 대화하고 실질적인 진솔한 대화를 같이 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지금 각 국가별로 지금 앉으셨죠? 국가별로 앉으셨을 건데 제가 이번에 추경으로 이제 오늘 좀 더 아주 추경 이사회 하다 왔는데 추경 예산에 분과별 회의를 저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대의원회는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업무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분과별로 고민이 되어지고 서로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앞으로 국가위원회는 충분히 시간을 잡아놨어요. 기존에 다른 해에 비해서 2번을 더 잡아놨습니다. 2번 더 잡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국가위원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대의원님들하고 저하고 또 소통의 시간들을 저는 계속 가질 것입니다. 가질 것이니까 언제든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은 차후에로도 가질 생각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충분히 저 갖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가감 없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고 어떻게 제가 소통 매듭에 말씀드린 부분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중요기가 전부 다 100%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모른다 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또 준비할 부분은 추후에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제 자신을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말씀을 자유스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위원회는 사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서 구성된 건 늦게서 봤는데 100% 다 만족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들으니까 한 70% 이상을 1순위 희망하신 분들로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20몇 프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희생해서 다른 분들이 1순위에 갖다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양식과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도 괜찮겠죠? 서울 북부지부 중남부 대의원 김영인입니다. 저는 공제분과에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먼저 우리 이종혁 회장님께서 어려운 지금 여건이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뜻깊은 제13대 대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이 공제금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회원님들은 많이 지금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제가 내년에 2억으로 오르죠. 공제 부담금 2억으로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대비 한 7만원, 8만원 정도가 저희 협회 공제금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지금 저희가 좀 뺏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억으로 올릴 때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 이사회를 통해서 공제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는 데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어요. 용역 발주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오늘 또 이사회를 통해서 잠깐 동안 또 수정을 좀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면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을 때 될 수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좀 될 수 있으면 적고 될 수 있으면 안 올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래요. 서울보증보험은 그냥 곱하기 2로 한다고 그래요. 곱하기 2로 하면 한 20만 몇천 원, 21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는 곱하기 2를 하고 싶진 않고 될 수 있으면 안 오르려고 일단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안 올렸을 때 협회에 와 닿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일단 계산해보라 했어요. 계산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부당하면 최소로 올릴 수 있는 금액들을 또 금액 대비 또 해보라고 또 그게 용역 발주에 또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원칙은 안 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협회에 와서는 공제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 문제가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용역 발주를 통해서 최대한 나와가야 정확히 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은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차 계산상으로는 자체 계산상으로는 27만 8천 원? 27만 원.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을 때 저희가 그 충격을 얼마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자체 계산상으로 2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할인율을 연착으로 할인율을 좀 적용하죠.
할인해서 15년 차 정도가 됐을 때가 되신 분들은 21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보증보험 대비 이제 갭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만 초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부담감은 지금처럼 한 7, 8만 원 정도는 차익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혀님.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오는 전호엽 의원입니다. 저는 기획분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시청 공약사항 40여 가지를 꿈과 가슴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3년 전에 강원 이곳에서 비활지에서 이전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때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제가 어제 말씀하신 회장님 말씀 40가지가 성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봅니다. 추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로드맵이 아직 잘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로드맵에는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누가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의원들 다 계시니까 한마디 제안 드리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대의원들한테 같이 좀 상의하고 보고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의원 대표님께서 제가 의심스러운가 본데요. 로드맵 분기별로 또 그 기간별로 만들어지는 거 소통과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고, 아마 여러분들 대원 총회가 정식적 대원 총회가 있잖아요. 아마 예상은 4월 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4월 말 정도 대원 총회 오셨을 때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자세하게 그 100페이지가 넘는 어제 제가 발표한 로드맵을 그것을 세부 내용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로드맵이 100%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로드맵이 과연 실천 계획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장담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고통을 다해서 고통과 혁신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라는 세부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공약 검증단을 사실은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혁이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나름대로 가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게으름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소통과 혁신위원회에서 같이 어제 마지막 하시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 드는 건데, 이분들은 사실은 가장 현재 공약에 대해서 실천 계획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만큼 또 공약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의원님이 동감해 주시고 이사님이 공감해 주신다 그러면 소통과 혁신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을 공약 검증단으로 별도로 모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이사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늘리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회장 입장으로서 예산권과 정관 개정권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고 이미 어저께 선포를 했어요. 회장 입장에서 정관과 예산권을 여러분한테 드리겠다는 것은 회장의 권한을 반 이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심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분과는 두 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기획분과에 배정받은 서초 곰 부동산 환경소개의 초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회장님의 로드맵 정말 제가 대의원이 되기를 잘했다 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받았고,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우리 회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이신 정관 개정과 선거제도 개정을 나오셨는데, 간략하게나마 선거제도와 정관 개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하고, 대외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있지만 시세 조사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서 기초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관 개정은 이미 여러분 손에 드렸습니다.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 어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라고 올해 내로 끝냅시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바람은 선거제도만 현재 선거 통토만큼은 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의 확실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실 기획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정관 개정을 하시길 건데,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서 같이 제가 바라는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같이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세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만 많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원장을 만났어요. 부동산 원장을 만나서 장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든 정책, 또 모든 정부가 부동산원으로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감정평가원에서 부동산 원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협회에서도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에서는 부동산원을 발족을 시켰고, 그 속에 모든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거래 현황까지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 깊숙하게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책들, 모든 정보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모니터링 또는 그 조사위원이라 해서 우리 회원에 6,400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6,400분이 부동산원의 실질적인 시세조사원 또는 모니터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6,300분의 의견에 의해서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 현황이 조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협회장이 모르는 회원들 몇 명이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만 6,400분 정도가 있는지 알아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과연 이게 맞겠는가? 이게 맞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정보 자체를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원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원과 정부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협회적 이름으로, 공적으로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부동산에 관한 거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한방 또 우리의 계약서 쓰여지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대답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첫 뒤에, 예. 마이크 드리세요. 네. 강남구 소속 대의원 초선 최동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진심으로 우리 13대 이종명 회장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14대도 같은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들 중에서 좋은 말씀들이 오늘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는 전제로 말씀을 회장님이 하셨습니다만은
좋은 이야기 중에서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모습이 되고 그게 다 정리가 되겠죠. 시간이 되면 그런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해 주셨던 것 중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의무가입제 및 그 상대평가제 입법 관철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상대평가제 입법 관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그 사무처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법 관철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하고 열심히 또 로비도 하고 해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 어제 말씀하시는 뭐 어떤 법안들은 충분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공인중개사법에 4조에 보면 이건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 시험은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항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천적으로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편의상 국토부에서는 쭉 여태까지 한 번에 객관식으로 지금 1, 2차 시험을 다 보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우리 중개사들이 매년 양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산된 인원들 중에서 11만 명이 지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좀 사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인원들한테 주기 위해서 좀 협회에서는 상대평가를 갖다가 입법을 갖다 제안하고 계시는데 제 소견으로 본다면 현재 있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국토부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그 법에 의하면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되어 있고 그 주관식이 단답적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원술식이든 하는 거고 그 시행령 안에는 그 시행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갖다 충분히 활용하면 상대평가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주관식으로 좀 입법을 추진하면 소수 종의 우리 공인중개사 계속 배출이 되다 보면 종회가 되는 건 당연하고 더 쉽고 단일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 기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번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 하재영 같은데 하재영 의원께서 이제 그 법안 발의를 저희 청구 발언을 한 거죠. 저희를 통해서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금 우리 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고 다만 국토부를 통해서 그 용역 발주하겠다고 올해 내로 용역 발주를 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건지 걔들도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법을 시행할 때. 그렇다 보면 용역을 발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시행을 예정하고 용역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그 대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시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식도 만약에 용역 제대로 실시 안 하려면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용역 발주 자체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굳이 상대평가를 뭐 하려고 하냐 대의원님 말씀은 2차 시험을 주관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다 라는 지금 말씀의 취지 같아요. 그런 말씀의 취지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고민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차 추후에 좀 더 고민해보고 국토부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 라는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받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아니, 이쪽에 보시죠. 네. 저희 공개분과 김천주입니다. 우리 연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공개분 발생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면은 우리 11만 회원에 공개로 10만 원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공개금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인 공제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공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저는 그 중에 100억 정도가 사고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뭐 비용으로 해가지고 또 뭐 한 50억 정도가 나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한 50억 정도가 이제 그 수익 예산으로 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년차 이내 개업 5년차 이내에 사고 나는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NAR과 은퇴와 화상 회의를 좀 진행하고 또 알아본 결과는 거기는 공유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일단 그 에이전트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개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소속 공인중개사처럼 업무를 합니다. 일을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야 블로커락에서 우리처럼 개업 공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개업 공인사들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 어제 말씀드린 한 20년 전, 또 10년 전,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달랑 따고 하는 사람들이 3, 4일 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을 받고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5년차 이내에 사고 나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년차 이내에 사고 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과연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맞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3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최소 소속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서 해야만이 개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5년차 이내에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실무교육 자체를 뭐 32시간이 아니라 더 크게 뭐 100시간이 됐든 120시간이 됐든 좀 더 강하게 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그 자치식과 소양을 갖춰놓은 다음에 개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재 70%에 달하는 요 사고 비율을 대폭 낮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연구가 덜 됐고 어쨌든 기본적인 제 생각이다 보니까 연구가 덜 됐고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제 공개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사실 올해 저희가 공개적으로 해서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이 잡혔었어요. 그 중에 5천만 원만 이번에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오르는 데 대한 부분으로 용역 발주를 하고 실질적인 전반적인 그런 공제에 대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조선의원 이성호입니다. 교육분과에 속해 있고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SBS에서 방영한 홍들의 비밀 과외라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개사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해조 홈즈에서는 중개보조원이 주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직도 복비, 중개수수료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저희 중개업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하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의원 출마를 하면서 협회에 미디어 감식으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국의 중개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이지만 대의원 회의에서 SBS 측의 항의 방문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공문을 보내고 제 말을
제만 하면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좀 강력한 의지를 보내서 중개사의 자존감을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SBS 방송 호구들의 프로그램 있었죠. 사실은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에 걸리는 상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원 및 지부장 및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했는데 제가 바로 그거 참석을 못했는데 그 다음날 그래서 바로 SBS 한국 방문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정도 SBS로부터 사과문도 받아냈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나오기 전까지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업자니 복비니 복덕방이니 라는 언론 그런 말들이 아직도 상투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누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과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실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의 상식은 그것이었거든요. 이미 법이 바뀌고 이미 많은 부분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홍보해내지 못했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상식은 그거의 복비가 정답이었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업자가라는 말이 입에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치가 우리의 자긍심을 전문가적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을 상대방을 위해서 국민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학생의 지식을 초등학생들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번 또 강조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회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 부수가 당연한 시발 중개 복비가 아니라 중개 보수라는 말이 당연시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고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같이 나갑시다.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우리들의 미비로 인해서 바꿔내지 못했어요. 지금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대의원 이수원입니다. 우선 회장님의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요. 또 이종 회장님 반드시 성공한 회장으로 우리 협회 역사에 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회원문과위원으로서 회원과 관련된 질문을 회장님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협회 경영공시에 보면 2020년에는 약 6만 5천 명 우리 회비 완납 기준으로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7만 4천 명 정도의 회원이 회비를 완납을 하고 나머지 한 4만에서 혹은 4만 5천 명 정도는 회비를 떼어먹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우리 그 협회는 그 협회를 운영하는 수익원 중에 회원 등록금과 신규 회원 등록금, 회비, 또 신규 회원 등록금, 또 교육비용, 뭐 이런 그 3대 수익원이 우리 협회를 운영하는 주 수익원인데 언제까지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네들이 등록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협회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 4만에서 5만 명 되시는
회비를 내지 않는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회장님의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주 지회장이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어제 그 대의원 명단을 쭉 보면서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회장님들이 많이 대의원들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회장님들이 대의원들 오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회 회원들의 구축을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지회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원회가 13대 대의원회는 좀 더 회원을 위한 대의원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지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으며, 자, 회비에 대한 부분인데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지금 한 3만 몇천 명 정도가 아직 그 회비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제대로 거쳐도 많이 좀 저희 살림이 좀 넉넉할 건데, 저희 공제회계를 일반회계가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어떤 해는 뭐 한 160 몇 억 정도 되고, 보통 한 평균 한 180억 정도 되는데, 그 180억 중에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70몇 억 나가고, 또 그 각종 임대료라든가 기타 비용으로 또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약 14억에서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제대로 회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회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회비를 왜 이렇게 제대로 안 거치냐, 안 그렇냐라고 또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장이 되고 나서 각 지부를 돌면서 각 지부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자동 유치율 높여라. 회비 자동 유치율을 높여라. 회비 자동 유치율이 처음에는 높이기가 쉽지 않지만 자동 유치율은 한번 높여놓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회비가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회비 자동 유치율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다들 항변을 해요. 그런데 군의주에, 여기 지회장이 나오셨을 건데, 군의주에 같은 경우는 자동 유치율이 95%입니다. 95%예요. 시골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골이 노인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타 시도로 봐도 시골이니까 자동차 높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회비를 당연히 100%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이 안 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이체율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해결될 것은 사실은 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만 통과가 되면 자동 해결되는 겁니다. 자동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격사 단체처럼 의무가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공제증서 받으러 왔을 때 혹시 회비 밀렸으면 전부 다 회비 내야 되는 구조라는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비 납부율이 95% 이상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 지부에 들어가면 지부의 운영위원들이고 지부의 지회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독려해 주셔서 자동이체율을 높여야 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아까 아니 또 뒤에 말씀. 서울 남부의 초선 백남초 홍보분과위원 백남초 인사드립니다. 홍보에서는 정말 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 가지고 이 협회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정말
자격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게 홍보 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는 뭐 여러 가지 워낙 범위가 넓지만은 매스컴이나 이런 관계를 이렇게 활용하고 그리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른 타업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뒤늦게 좀 홍보 효과가 이렇게 설치되면서 우리 회장님과 모든 협회를 이렇게 하기 전에 모든 일을 추진하기 전에 다른 기관이나 모든 관계에서는 매스컴을 먼저 흘립니다. 사전에 매스컴이 먼저 나온 후에 이런 관계를 다 준비해 놓고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 하고 후에 또 문제 발생됐을 때 언론 제소나 이런 관계도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금 또 한 것 같이 과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장님 구두맥이나 모든 관계를 추진하시려면 다 언론도 필요하고 전체 다 다른 분과도 이런 관계에서 추진할 때 필요한 걸로 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언론 관계는 상당히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만 그 예산안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걸 예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죠. 밖에서 봤을 때는 협회에 돈 많을 것으로 알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어제 가끔 말씀드렸죠. 홍보에 대한 예산 역시 홍보장 지금 다 불러가셨어요. 우리 네, 저희 일단 홍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지금 일반과 합쳐서 약간 1억 9천 정도. 그마저도 사실은 올해 광고 낼 수 있는 거, 광고 낼 수 있는 것이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가 광고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말말로 조중동 1대1간지에 광고 한 번 내고 나면 끝입니다. 진짜 미약하죠. 사실은 좀 더 확보가 돼야 되고 조금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그 예산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제가 회장 취임하기 전에 짜여진 예산이다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홍보를 할 생각이에요.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생각인데 그래서 올해는 기자 간담회라든가 기자들을 통한 실질적인 우리들의 자료들, 기사와 건의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매주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보통 2번, 3번씩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더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기사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해나갈 생각이고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다만 이제 막말로 기자들한테 천지 하나 줄 여력도 없습니다. 저희 협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많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 홍보 예산 좀 더 팍팍 좀 해주세요. 예. 예, 또 다른, 잠깐만요. 지금 안암시 국가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공지했고, 기획했고, 저 협업했고, 정보국가 안 했습니까? 예, 저도 정보국가 안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 대용 김덕진입니다. 네, 협회 플랫폼화 사업이 기대되고요. 네, 협회장님이 광주에 대해서 왔다도 하셨고 지금 한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한 30%가 한방에 물건을 올리고 있어요. 광주는 지금 60%가 왔거든요. 서울 경기가 보니까 25% 정도고 경남 울산이 한 35%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광주는 한 80% 회원들이 올리게 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한 50% 회원들은 한방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협회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한방에 대한 생각, 또 활성화 방안, 또 광주에 대한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어제 한방에 대한 생각은 어저께 잠깐 거의 모를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것으로 좀 더 대체를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 좀 더 드리고요. 일단 광주에 대한 생각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사랑방이라는 그 정보지를 통해서 그동안 회원들이 거의 광고를 그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다가 올 초에 3만원짜리를 35,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 광주 회원들이 조금 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한방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2번 정도, 3번 정도 우리 광주 지부장하고 상의를 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상의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요일날 그때가 제가 코로나가 마지막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바로 광주 지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월요일날 광주 지부 운영회를 잡아주십시오. 긴급 운영회를 잡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광주 지부를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서 광주 지부에 대한 실상을 다시 한번 들었고 또 그동안 사랑방에서 물건 올리는 것이 14,000~15,000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사랑방에다 물건 안 올리고 한방에도 물건 올리기를 운동을 벌리면서 채 한 열흘 사이에 그 14,000건이 고스란히 한방으로 물건이 넘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치를 저한테 보여준 거 보니까 그러면 요 정도라면 그 14,000건이 고스란히 한방으로 다 넘어올 정도라면 광주에다가 성공 스토리를 한방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광주라는 한 지역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 지역으로 전파가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각 3,200명의 회원들을 사무실에다 앞에다 걸만한 현수막에 대한 부분과 TV 광고, 자막 광고 10초짜리 광고들인데 그것을 3개 방송사를 통해서 나오기 위한 것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중앙에 올라와서 이사님들한테 서면 결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광주에서는 지금 좀 더 무거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충분하게 중앙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어저께죠. 그 광주 지부장 운영회를 했습니다. 지부장 운영회를 하면서 지부장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광주 지부장님께서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한방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사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어떻게 또 지원을 더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그 한방의 성공 스토리를 광주에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광주라는 광역시의 특성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모여있다 보니까 그 모여있는 쪽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내고 있었고 또 잘하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정말 성공토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대처할 생각이고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을 대전도 좋고 부산도 좋고 울산도 좋고 각 지역적으로 좀 그렇게 퍼져나가서 한방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그지 없습니다. 예, 총무분과 네, 대의원 초선입니다. 강성록입니다. 우리가 참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개보수가
받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회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이제 그런 한 6년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지금 요일제가 이제 상한 또 하한 그 요일제 되어 있는 거를 제발 좀 적게나마 하더라도 고정 요일제를 좀 해달라.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다원이라든가 우대방 이런 사설 업체들이 난립해가지고 우리 구역에 들어가지고 정말 난장판을 치고 그걸 물리치는데 한 1년 동안 정말 예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협회에다가 주문했더니 로드맵조차 또렷한 게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기본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개 5% 됐는데도 아파트 중개를 하면은 거기서도 또 다운시켜달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데는 한 2%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토지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든 다시 한번 고정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 여건을 또 묻고 싶고 한 가지는요. 저도 대회는 이제 처음이지만 그 어제 들어보니까는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는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우리 대의원들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종교육제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바람이죠. 희망이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중개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이제 너무나 큰 상처로 우리한테 다가왔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방어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그 당시에 지부장으로서 정말 통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사죄하고 100번 무릎을 꿇어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이제 고정주의일제에 대한 부분으로 회원들한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관철시키냐에 대한 부분을 쓰고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 그 통과 혁신의 그 로드맵에도 고정주의일제에 대한 부분이 또 같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를 상대로 사실은 작년에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공정거래법에 뭐 위반이 됐다 어쩐다 해가지고 좀 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명분도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요율 자체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요율 자체를 저희 협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나 요율 자체를 다 협회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의무가입이 아니고 법정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장기 플랜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머리띠를 두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의무가입이라는 부분들이 또 뒤로 미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의무가입으로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포인트를, 모든 털끝 하나까지도 의무가입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정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뒤처진 감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의무가입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률도 끊임없이 연구해내고 우리가 명분론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정책연구를 통해서 고정률이 실시되어지는 실질적인 데이터들, 실질적인 페이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국토부를 가고 국회에서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토부 또는 국회를 상대로 페이퍼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어요. 말로만 가지고 입으로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페이퍼를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접근해서 실질적인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자, 품위의 지비는 어저께 우리 김경식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봤더니 30만 원씩만 드리는 걸로 계속 대충 계산했더니 한 4억 몇천만 원, 한 5억이 3번 나오더라고요.
내후 예산을 어떻게 될 것인가, 대의원님들을 기준 잡았을 때, 그리고 대의원님들만 또 드릴 수는 없죠. 이사님들도 드려야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한 6억 정도, 5억 몇 천만, 한 6억 정도가 필요할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라는 부분들, 다시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회원들한테 공감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작정 그냥 회원의 생각으로, 회장의 생각으로, 또는 우리 일부 이사님들과 대의원님들 생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대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인지시키고 홍보를 좀 해서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에는 또 사실 있었다고 하니까 전혀 그냥 이것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씩 둘씩 우리 대의원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질문을 더 많이 듣고 싶지만 이것으로서 오늘의 질문을 좀 마무리를 짓고, 제 핸드폰 2050-8558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쉬워요. 가운데 쭈르릅니다. 가운데 쭈르르니까 언제든지 통화하셔도 좋고, 아니면 문자로 남겨놔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고 좀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첫 만남이잖아요. 그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또 좀 더 길이, 설레이는 가슴을 좀 더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을